Well, I can tell you that in that room, every single person who spoke up talked about what a terrible deal this is. Frankly, not even an agreement. It is something that makes sure the healthcare crisis imposed by Republicans continues in this country. You know, we're looking at the expiration of the Obamacare tax credits in just over a month and a half. We're then looking at the Medicare cuts to take effect January 1st. And then, of course, let's not forget the biggest cuts of all that are coming. 일부 결정은 그로 인한 소란이 아니라 기존 패턴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제도적 메커니즘이 예상되는 반응을 비록 미묘하게라도 변경할 때 시스템 전체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2016년 1월 4일 상원정부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표결을 진행하여 행정부가 국회와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왔으며 그간 예산상 일상적인 사안으로 처리되어 온 국립문화정책원의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계약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부여하는 예산 수정안을 단순 과반수로 부결시켰다. 이 움직임은 공개된 의제에서 사전 예고된 바 없었으며 주요 입법 관측 기관들의 예측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늦게 연방정부의 문화기관 통제체계는 지난 15년간의 제도적 관행에 없던 공식적 거부를 통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법률가들과 정부 책임사무소 전직 기술진들에 의해 대통령실의 계약 이체 운영 범위에서의 전환점으로 즉시 해석되었다. 그리고 비록 차단된 제안이 단일 기관 내 행정적 재편에 불과했지만 행정관리처가 이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었다. 재조정 가능한 계약 유형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부재한 점, 그리고 백악관 부처와 연계된 직접 이체 세율의 신설이었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은 기각된 의견서 검토 과정에서 특히 예산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문화자원을 재배분할 여지를 열어두는 점에서 비정형적 예산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그치지 않았다. 예산 집행 규정 모니터링 관련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위원회의 거부 결정이 지난해 2분기 시작된 기술적 허용 사이클이 재검토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첫 신호로 해석됐다. 최근 최소 5차례에 걸쳐 유사한 위임 메커니즘이 공식적 저항 없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비록 보고서에는 유보사항이 포함됐지만 말이다. 이번에는 투표 과정이 공개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지금까지 행정부가 외부위원회가 전통적으로 관리해온 분야에서의 진전을 지켜봐 온 위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11월 말 행정정책실이 제출한 제안의 공식적 근거는 이 문서를 운영적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모델이 절차적 과부하 문화 프로그램 실행 지연 긴급 수요 대응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첨부된 기술적 의견서 중 어느 것도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재무부와 중규모 문화기관 간 직접 자금 이체 채널 구축을 정당화할 재정적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형식적으로는 유효했지만 개정안 제3항에서 다루는 사회적 영향 분야에서의 계약 거버넌스, 전략적 유연화라는 조항의 실제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투표를 앞둔 2주 동안 의원실들 사이에서 비공식 사본이 유포되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내에 교육 미디어 계약 및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본사를 둔 민간 컨소시엄으로 이전하려는 의도를 담은 내부 메모였다. 해당 문서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2차례의 반대 의견 표명에서 언급되었다. 한 상원 의원은 행정부가 전국적 문화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위험성을 직접 지적했다. 계약상 세부 사항의 부재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 기관의 의사결정권을 집중시키려는 시도가 거부 결정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다른 기술위원회 내에서 계속 검토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수정된 제안서가 다른 형식으로 재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날 오후 초반에 목격된 것은 명백한 제도적 단절이 아니라 그간 이해 없이 공고화되어 온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현상이었다. 위원회가 부결한 결정은 일반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야의 행정 조치의 자동 승인 환경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문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 다툼에 주목하는 분야에서는 이 신호가 확고해 보였던 흐름에 드문 차질이 생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사건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드러난다. 단순히 한 위원회가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전략적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아무런 필터 없이 예산을 이체하는 메커니즘을 승인하기를 거부한 의회기관의 결정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입법 과정의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권력 견제 시스템의 중대한 재편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계속 함께 지켜보며 표면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제도적 민주주의의 상태를 말해주는 움직임들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 가치 있다. 이 시점부터 해당 에피소드의 해석은 예산 표면 너머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상원위원회가 이러한 성격의 제안을 거부할 때 그 행위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재정 및 문화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제도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병행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때 또 다른 차원을 획득한다. 투표 전 몇 주 동안 문화계 기관들이 발표한 공개 성명서 최소 3건은 새로운 패턴을 지적했다. 그중에는 국가예술진흥위원회와 독립단체 포럼이 포함된다. 기술위원회 공개 입찰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역사적으로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부의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기관 분석가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자원 배분의 기술적 논쟁 이상으로 해석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부된 개정안에 제안된 모델은 2024년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맥락에서 수립된 인프라 기관에 대한 직접 이체 메커니즘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 이전에 채택된 조치들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서로 다른 분야에서 운영되지만 이러한 구조들은 유사한 논리를 공유한다. 기관 간 중재를 줄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계약을 통해 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립문화정책관의 경우 제안은 단순히 예산 이체를 넘어섰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계약 감독의 법적 성격 변경을 제안했다. 현행 법률이 기능적 재구조화 사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의회 주제별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는 대신 새로운 모델은 권한을 직접 임명된 보좌관들로 구성된 집행 핵심부로 이관할 것이다.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공공자금 지원 교육 콘텐츠 큐레이션에 대한 병행 의사결정 기관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제안이 부처 간 조정부서가 행정명령을 통해 재편되고 있던 시점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0월 중순부터 문화시민교육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부처 간 통합계획이 행정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효율성 제고 조치로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의사결정권을 집중시키고 기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 선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상원위원회의 거부는 이 집중화 과정에 대해 한 권력이 설정한 첫 번째 제안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견제와 균형이 여전히 비대칭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 확대 장치를 차단하는 동안 다른 기관들은 규제의 가속화 논리 안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월 첫 주에 연방감사원은 문화 분야에서 입찰 없이 부분적 기밀 조항을 포함한 긴급 계약 4건에 대해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자료는
입법부 감사원의 의견과 병행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원래 공립학교 시민교육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위험에 대해 비구속적 경고를 발령했다. 가장 최근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체결된 최소 2건의 협약에서 목적 외의 사용의 정황이 포착됐다. 비록 자료가 예비적이지만 감사 데이터와 기각된 개정안 조항의 교차 분석은 우려스러운 방향을 시사한다. 적절한 공공통제 없이 문화 정렬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적 자금 지원망을 법적 하위 규정을 통해 구축하려는 시도다. 행정규정 예산 흐름 취약한 감독기관 간의 이러한 연계가 상원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광범위한 입법 논의의 주변에서 점진적으로 그려져 온 경로의 첫 번째 가시적 전환점이다. 그날 오후의 제도적 거부를 계기로 해당 분야 행위자들의 전술적 재편성도 관찰된다. 자제 태도를 취해오던 단체들이 다시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초당적 전선을 구축하고 독립적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보좌진은 공공자금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둔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초안 작성 가능성에 대해 하원입법 자문단과 상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직 초기 단계의 신중한 움직임이지만 분권화된 문화 거버넌스 수호를 위한 제도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최근 한전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했듯 이 논쟁은 단순히 누가 자원을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납세자의 돈으로 무엇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주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위원회의 거부는 단순한 억제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공익의 정의가 행정적 뒷방이 아닌 규범적 차원에서 다시금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기의 시작을 알린다. 의회가 기술위원회를 통해 특정 결정이 제도적 통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한 사실 자체가 이미 시스템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록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건들은 상세한 분석을 요한다. 이들은 일시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비록 늦게나마 자체 운영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행정적 과잉에 제한을 가하는 공식적 결정이 있을 때마다 체제는 여전히 효과적인 제동 장치가 작동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기관을 형성하는 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려는 집단적 노력의 일부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추적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적 결정과 공공 권력 구조의 더 광범위한 변화들을 연결하는 실마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금까지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파장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제도적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결정이 규율적 효과를 발휘해 향후 다른 기관들이 기존에 사용해온 행정적 재량권의 범위를 재평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보다 신중한 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특정 정치적 합의에 의해 조건부로 발생한 일시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현재의 결정을 안정적인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범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가 핵심을 이룬다. 현재 공식화된 거부가 향후 간접적인 행정적 대안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최근의 제도적 경험은 상반된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제공한다. 2019년 연방행정기관에 적용된 예산 제한 조치는 몇 달 후 행정부의 법령으로 무효화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입법적 반응은 없었다. 구조적 취약성은 해석적 성격의 행정명령이나 내부 규정 조정과 같은 하위 법적 수단의 전략적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함에 기인한다.
행정법 전문가들은 또한 삭제된 조항이 약간의 문구 변경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입법 과정에 재등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의회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달성된 결과는 최종적인 종결이 아니라 권력 간 제도적 경계를 재정의하는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움직임 속에 운영적 일시 정지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문화 분야에서의 행정부 의사결정 권한 확대 시도에 관한 직접적 위헌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경우 사법화가 사실상 불가피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토론에 참여한 법조인들에 따르면 문제는 헌법이 행정 조직 분야에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여 확장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내부 통제 기관들의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연방감사원 CGU는 지금까지 해당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을 뿐 규범적 지침을 제시하거나 특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연방회계감사원 TCE 역시 법안 부결 이후 기관 차원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전략적 신중함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주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연방적 긴장 관계 속에서 기술적 결정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상황에서는 더 신속하게 대응했을 주체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저해한다. 입법 차원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보다 포괄적인 예산안에 덜 눈에 띄는 형식으로 재삽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험에 따르면 초기 버전에서 거부된 조치들은 종종 부속서, 부문별 보고서 또는 긴급 임시 조치 형태로 재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예산 관련 움직임을 세밀히 추적하는 것은 규범적 지속성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관 정책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보다 포괄적인 해석은 이 사건이 문화 중재와 공공자금 지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 설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더 근본적인 충돌을 드러낸다고 제안한다. 행정부는 낮은 투명성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국립문화정책원을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단순히 내부 절차를 가속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 분야에서 국가적 이익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재정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논쟁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연방 체제의 재편과 공공 정체성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문화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논란은 기술적 언어로 제시되더라도 민주사회에서 예술,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회나 주문화위원회 같은 전통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체들의 침묵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제도적 쇠퇴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연방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기다리는 전략적 재편성일 뿐이라고 본다. 두 경우 모두 실질적 효과는 유사하다. 규범적 모호성을 연장하는 불확실성 환경의 유지다. 따라서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현재 설정된 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위원회 결정의 중기적 효과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찰되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열리는 것으로 다양한 제도적 행위자들이 향후 규제 기준의 정의를 좌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기술적으로 지향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가 문화 기관을 조직하고 재정 지원하며 보호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도적 재편의 시기에는 이러한 변화를 엄밀히 추적하는 것이 단순한 편집상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사실적 명확성과 공공투명성 메커니즘 보존에 대한 약속이다.
의회 내외에서 이 사건의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지속적인 변화는 대개 규범적 세부 사항에서 굳어지기 때문이다.